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서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3조 1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부처별로 발표된 최신 세부 일정하고 집행계획, 신청개요, 그리고 추가된 민생안정 대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전체적인 주요 사업의 신청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0일 정오부터 이틀간만 홀짝제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요.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6월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법인 택시 및 노선 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은 6월 초 6월 3일에 공고 예정이고,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6월 16일부터 신청,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처별 자료를 보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최초 계획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보장시설 입소자까지 약 227만 가구에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7월 중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고요. 융, 향락, 사행업소 등에서 현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형 지역화폐로만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실직했다거나 입원을 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연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생계지원금을 기존 13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의 금융재산 600만원인데요. 주거용재산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완화합니다. 다음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됐는데요. 부족했던 예산이 확보되면서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분들 80만 명에게 해당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이 바로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은 6월 7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고, 6월 8일부터 신청 예정입니다. 법인 택시 기사분들하고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버스 기사분들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에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어제 정오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이 됐죠. 예산이 늘어나서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고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구분해서 기본 600만원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30, 31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제로 하루에 6번씩 신속 지급을 하고, 이후에는 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합니다. 6월 2일부터는 2개 이상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6월 13일부터는 확인 지급이 필요한 분들의 신청이 시작되고, 최종 신청 마감은 7월 29일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 예산이 4.2조 원이 편성됐고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안대출 예산도 8.7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제도전 장려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재기교육 등도 연계해서 지원되고요.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는 지원 사업하고, 스마트 상점이나 스마트 공방 같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도 추가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로 문체부 자료인데요.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6월 16일에 신청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추가로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예산이 감액됐다가 다시 증액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조 규모 민생안정 대책 10대 프로젝트가 나왔는데요. 몇 가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삼겹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관세를 낮춰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식용유, 커피, 밀가루 등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세금을 낮춰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요. 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확대합니다.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기존 대출은 전환대출을 시행하고요.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하고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해서 통신요금도 낮춘다고 합니다. 처음 2차 추경 계획에 포함됐었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안하는 서민안전전환 대출하고 취업준비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 규모를 1,000억 원 확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게만 지급됐다가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에게도 일부 확대하고요. 지급 단가도 가구당 12만 7천 원에서 17만 3천 원으로 증액합니다. 이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를 80%로 완화하고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8월에 출시됩니다. 이렇게 추경 확정 내용하고 일정, 민생안정 대책까지 알아봤는데요. 지원을 받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